안녕하세요 여러분, 진명쌤이에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그리고 어려워하시는 어근과 어간에 대한 구분을 해볼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어근과 어간은 함부로 구분하려고 들면 안 된다. 아예 격이 다르고 관련성이 전혀 없는 애니 일부러 구태여 구분 지으려고 하지 않아도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점이 다른지는 아는 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예시들을 갖고 와 봤습니다. 먹다, 먹이다, 아름답다, 멋지다. 이 네 가지 예시를 통해서 우리는 어근과 어간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구분을 해볼 거예요. 가장 먼저 어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접사가 붙는 애였죠. 근데 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용언에서 용언이 즉 동사와 형용사가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따라서 어미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차이가 어간은 어미와 언제나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였어요. 실질적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어근은 언제나 접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어근은 어근 스스로 혼자만 단일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어근과 같이 다님으로써 합성어를 형성할 수도 있었어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예시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먹다와 먹이다와 아름답다 멋지다 각각을 형태소로 나눠보세요. 하셨다라는 전제하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먹다는 먹 그리고 다로 구분이 가능하죠. 먹다, 먹고, 먹으니, 먹게, 먹지만 등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먹과 다로 나눌 수 있어요. 이때 어근은 즉 실질적 의미가 있는 부분은 먹이 되겠죠. 따라서 먹은 어근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어간이기도 하죠. 왜? 활용하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자, 어근과 어간이 동일해요. 그러나 동일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우연입니다. 어근과 어간이 어떠한 특별한 연관성이 있어서 같아진 게 아니에요. 이 단어에 국한해서 우연히 어근과 어간이 같을 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한 단어 내에서 어근과 어간이 달라질 때가 있나요? 물론이죠. 그게 뒤에서 보실 이 세 가지 예시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먹이다 같은 경우는 어디가 어근인가요? 바로 먹이 어근입니다. 먹다, 먹이다, 즉 먹의 의미가 실려 있죠. 그래서 어근은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말의 뿌리인 어근이에요. 그런데 어간은 어디죠? 어간이 어딘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활용해 보시는 거예요. 먹이다, 활용해 볼까요? 먹이다, 먹이고, 먹이니, 먹이지만, 먹이까지가 어간이네. 차이가 났죠. 아까는 어근과 어간 모두 먹이었는데, 이번엔 먹만 어근이고, 먹이가 어간이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 이는 뭔가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는 원래 먹다였잖아요. 그런데 먹이다로 새로운 하나의 단어가 형성됐죠. 그렇다면 이 이는 어근은 아닌데 바로 접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단어의 형성이에요. 어근에 접사가 붙음으로써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먹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파생어입니다. 선생님, 이게 파생어예요? 네, 파생어예요. 우리는 파생어 하면 풋고추와 같이 뭔가 의미가 확실하게 바뀐 것 같은 단어, 혹은 빨리 같이 품사가 완벽하게 바뀐 단어만 파생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라는 말이 붙음으로써 사동의 의미를 더하는 것도 접사의 역할이고, 이 단어 전체가 파생어입니다. 아까 제가 사동이라는 말을 했어요. 지금은 사동이라는 말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뭔가 시키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라 먹게끔 하는 거죠. 이때 이도 접사예요. 그리고 이 단어 전체가 파생어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단어가 형성된 거죠. 따라서 먹이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전에 등록돼 있습니다. 왜요? 이 자체가 하나의 단어니까요. 그런데 먹게, 먹고, 먹으니, 먹지만과 같은 활용을 하는 것은, 단순 활용을 하는 그 활용의 예시들은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차이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먹이가, 이 먹이라고 하는 것이 어간이구나. 다는 먹이다, 먹이고, 먹이니에 해당하는 어미고, 먹이, 어근, 이가 접사구나. 어근과 접사가 하나가 되어 어간이 됐구나. 따라서 어근과 어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예시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뭔가 많은 걸 배웠어요. 먹이다가 별거 아닐 것 같았는데 꽤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우리는 이 패턴을 계속해서 연습해 볼 겁니다. 아름답다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아름답다는 일단 간 먼저 확인해 볼까요? 활용을 하지 않는 부분, 아름답다, 아름답고, 아름다우니, 아름답까지가 어간이네. 얘가 어미구나. 괜찮을까요? 그런데 아름답다, 즉 이쁘다, beautiful의 의미를 갖고 있는 실질적 부분은 어딘가요? 바로 아름입니다. 아름이 어근인 거예요. 아름답까지가 어간인데 이번에도 어근과 어간의 차이가 발생했죠. 그러면 이 답은 뭘까요? 맞아요. 얘가 접사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아름은 명사죠. 아름이라고 하는 명사에 답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음으로써 형용사가 된 겁니다. 즉 품사가 바뀌었어요. 파생어의, 즉 접사,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의 대표적 기능이죠. 품사가 원래 명사였거든요. 그런데 형용사로 바뀌었어요. 왜? 답이라고 하는 접사 때문에. 따라서 아름이라고 하는 말이 사전에 있고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도 사전에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와, 아름답다가 파생어였어? 나는 단일어인 줄 알았는데 그러실 수 있어요. 아름답다는요, 아름이라고 하는 명사에 답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서 형용사가 된, 즉 새로운 단어가 형성된 바로 파생어입니다. 괜찮을까요? 와, 되게 많은 걸 배우네요. 처음 봤을 땐 별거 아닌 예시 같았는데 정말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멋지다는 금방 끝낼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간 먼저 확인하면 멋지고, 멋지니, 멋지어서, 멋지가 어간입니다. 어근은 어디겠어요? 네, 멋이 어근이고 지는 접사입니다. 똑같아요. 멋이라고 하는 명사에 지라는 말이 붙음으로써 형용사가 된 겁니다. 얘도 멋이라고 하는, 멋이라는 말은 그럼 사전에 있겠네요? 맞아요. 명사로서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라고 하는 접사가 붙음으로써 얘도 형용사가 된 거죠. 괜찮을까요? 네.
먹다는 어근과 어간이 같았어요. 왜? 우연으로요. 우연의 일치였죠. 그런데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여러분이 이 예시를 필기 이쁘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근과 어간을 헷갈려 했던 나 자신이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정말 다른 거구나. 아예 연관성 자체가 없는 애들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근과 어간, 접사, 어미 모두 구분해 봤습니다. 이 내용은요, 여러분이 실제 수능을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특히 멋지다, 아름답다, 먹이다 이런 단어들이 파생어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더라고요. 다 안 이런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실은 이 네 가지 예시 모두 기출이에요. 그러면 또 이 예시의 무게가 달라지겠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